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려면 헛짓을 하지 마라. 네, 헛짓을 하지 말라. 헛짓은 저희 사실은 이게 굉장히 헛짓이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이 위급한 순간에 3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물을 먹이고 안정을 취하게 하느라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심뇌혈관 분야의 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뇌졸중 사망률 또한 사실은 사망률 자체가 제일 많죠. 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일 많죠. 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고인데. 큰 이유가 될수 있어요. 의술도 1등인데 사망률 1등이에요?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판단해서 잘못된 처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거나 잘못된 처치를 하는 등의 어떤 응급 상황에서 해야 될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닌 헛짓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좀 찾는 것 그리고 의료진을 믿고 빠른 처치를 받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중 엄지의 발제 들으니까 그냥 머리가 쭉 펴섭니다. 그치. 아까 헛짓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 쓰러졌는데 저희도 정신없으니까 여보 뭐 일어나 딸 때리고 어디 물이라도 껴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물 막 입에 머금고 인공호흡도 해보고. 경험이 있었던 게 아빠가 한번 그렇게 약간 쓰러지셨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저도 너무 무서워갖고 전화기를 누르는데 안 눌려요? 그 119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평상시에 떨리지. 택배할 때 정말 그냥 누워서도 눌렀던 그 주소가 안 말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이 어디더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엄마는 막 아빠 주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근데 사람을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가족이 쓰러지면 모두가 그런데 이럴 때 이 중에 저희가 하는 행동이 헛짓인 게 있고 정말 해도 괜찮은 행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마라.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정리 잘했어. 그래서 잘했어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응급 상황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엄지들의 생존 키워드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막을 생존 키워드 손끝 따기 절대 하지 마라. 손끝 따기는 사실 저도 경험이 좀 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손을 많이 따줬기 때문에. 체했을 그리고 사실 뭐 시골 보면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따고 보잖아요, 먼저. 근데 요즘은 좀 좋아져서 본인이 스위칭 갖고 다니시면서 예. 내가 좀 안 좋다. 야, 너 얼굴 안 좋다, 일로 와봐봐. 딸까?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손을 땄던 그 경험들이 많거든요. 아니 지금 사실 어머니 많이 그 따시잖아요. 체했을 때 따는 거 말고요. 옛날에 시골 마을 가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어느 동네든 다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정말 쓰러져 죽었는데 그 옆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10손가락, 10발가락 다 따놨더니 피가 나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는 정말 시골 마을 가면 동네마다 전설처럼 이렇게 제가 내려오는 보기에는 얘기. 그건 아마 그 아저씨가 술 취해서 주무셨는데 네. 혼자까지 깨우신 게 아닐까. 근데 약간 효과가 있지 않나요? 맥힌 건데 피가 나서 좀 효과가 열 보지 않나요? 손가락 아프니까? 밟으면 산다 그러던데. 일단은 뭐 쉬운 것 같아요. 다 뇌졸중 같이 급성 응급질환에서는 손 따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죠. 물론 손 따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죠. 물론 손 따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죠. 그에 대해서는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당연히 어디든 피가 손 따게 되면은 통증이 자극돼가지고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절대 손끝 따기는 금물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 오늘 한양 생각하세요. 선생님 궁금해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손발을 따는 것은 몸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했을 때 네. 식체 여기 엄지가 있으면 네. 엄지 여기 이제 그 주름이 저 있죠, 그죠? 그거랑 손톱 여기 가운데를 그야말로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넣었다가 병뚜껑 따듯이 모세혈관을 딱 따면서 모세혈관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 식체 체했을 때 하는 것이고 사실 한의학적 치료는 아니고 민간요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엄지 안쪽 편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을 또 말 그대로 바늘로 누른 다음에
피를 살짝 내는 게 아니라 누른 다음에 병뚜껑 따듯이 혈관을 딱 터뜨리는 거거든요. 이건 복학단다고 그래서 놀랬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한약적 치료는 아니고 민간요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굳이 필요 없는 시술입니다. 6, 7, 8, 9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이 미비할 때 민간에서 급하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응급의학 자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119를 불러서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빈 시간이 있으면 마침 근처에 뭐 한의사가 있다 그러면 의뢰를 해서 한다거나 그러지 셀프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셀프는 안 된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환자, 많이 따고 예, 오세요? 저희 어때요? 환자 케이스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이게 습관인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환자분이 외국에서 부부가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부부가 좀 그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에서 이제 봉사활동 하시면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실제로 그 저기 CT실에서 검진을 받는 도중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CT실에 쓰러졌으니까 저희가 뭐 해드리면 될까요? CT를 찍으면 돼요. 네.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해드리면 될까요? 수술. 삼층에 우리 수술방에 가서 수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단도 정확하게 됐고 치료도 굉장히 빨리 됐죠. 이분보다 골든 타임을 잘 지키는 환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환자가 저기 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면 왜? 수술을 막 끝냈으니까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겠죠.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 다음 날 회진을 돌러 갔더니 이분이 머리는 안 아프시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러시죠. 손을 딴 거예요? 결국 뭐냐면 부인이 몰래 면회를 오셔서 이 환자분의 손을 다 따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애틋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두 분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두 분이 살아보신 지금까지의 환경이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사셨던 거예요. 남편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용히 치료.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틋한 드라마 같지만 사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의료진들한테 좀 맡기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은 뇌졸중에는 절대 손발이고 뭐 나만 안 된다. 병원으로 간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생존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생존 키워드. 청심환 절대 먹지 마라. 응급 상황에 뭔가 체한 것 같고 좀 아픈 것 같으면 어르신분들은 청심환도 많이 맞아요. 먹잖아요. 맞아요. 막 애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지금 뭐 상비약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우리가 뇌졸중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주제가 헛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심환을 평소에 드시는 거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응급 상황에는 왜 안 되냐면은 기도에 걸리면은 바로 질식을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사망을 안 하더라도 이게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죠. 식도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잘못 아이고야.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도 폐렴으로 또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질 때 절대로 입에 무언가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청심환이 동그랗지 않고 액상으로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걸리고 이런 게 걱정이면 이렇게 흘리면 되잖아요. 그 청심환 자체가 고체냐 액체냐의 문제는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액체 자체가 더 사실은 우리가 냉수를 흘려서 뭐 이렇게 의식을 깨운다거나 이런 방법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액체 자체가 더 기도로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에는 구멍이 두 개밖에 없어요. 식도 하나, 기도 하나인데 이게 우리 음식물이 넘어갈 때는 기도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닫히게 되잖아요.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액체는 오히려 더 기도로 잘 들어갈 수 있죠. 김영주 엄지께 여쭤볼게요. 지금 뇌졸중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청심환 먹거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네, 오십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뇌졸중이 오면 삼키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됐건 청심환이 됐건 또는 드시고 계시던 약이 됐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아주 짧게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중환자실에 가셔서 아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응급실에 와서 보면 실제로 입을 열어 보거든요.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기도를 확보하려고 그럼 입 안에 뭐가 가득 들어 있어요. 어떡해.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안 드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으로 식이 없고 쓰러졌을 때 네. 깨우지 마세요. 자꾸만 깨우는 거에 포커스를 아니 맞추시거든요. 살으라고. 근데 예.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 아빠 상황에서는 네. 흔들어 깨우게 되죠. 흔들어 깨우고 정신을 차릴까 119가 오든 뭐가 오든 응급 상황이니까 정신을 잃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깨우기 위해서 네. 성심만을 먹으면 깨어나지 않을까? 깨우기 위해서 얼굴에다 찬물을 부은다거나 맞아요. 계속 그렇게 하게 꼬집거나 흔들어요. 일어나라고. 근데 이렇게 깨운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생사가 갈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숨만 잘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끝난 겁니다. 절대 깨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